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봇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주말 기간 동안 뭐 큰 움직임 없이 그냥 가격적인 범위 구간을 형성하면서 이제 수렴하는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영상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코멘트 해드린 대로 이제 어떠한 가격적인 수렴의 구조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시장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자, 이런 연고점을 일시적으로 갱신한 이후에 다시 이런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내려온 급락을 만든 이후 진행된 반등,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반등 이후에 뭔가 시원하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약간 피 흘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서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격적인 풀백에 따라서 여전히 이러한 과정이 상승 동력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리고 좀 가장 큰 시간 프레임에서 이제 어떠한 상승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단기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만들게 되면 또 시장의 분위기는 얼어붙기 마련이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7월 12일 날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또 그럴 것이 이제 한 차례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이제 다시 금리 동결이 끝나고 다시 한번 금리를 상승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귀추가 주목되는 어떤 주요한 데이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이 이런 관점으로 이런 데이터들의 발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12일 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얼어붙어 있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매크로적인 관점은 이제 더 이상 시장에 어떤 큰 방향성, 이제 본질적인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자체는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의 이벤트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는 시장을 조금 더 이제 본질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늠할 만한 움직임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여전히 이러한 가격 범위 구간 내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일봉 차트에서는 크게 체크할 것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한두어 가지 체크 포인트들 찾아보자면 7월 12일 날 CPI 발표가 있음과 동시에 오늘 캔들에서 두 개의 캔들이 지나간다면 후행 스팬이 과거 구름대의 변곡 구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가격적인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염두에 둘 수 있겠고요. 현재 RSI 캔들 차트 같은 경우 이제 캔들 차트 상의 음운 상단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은 이제 RSI의 50선과도 이제 겹치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까지 어느 정도 지표상의 과열을 해소해 줄 수 있다라고 접근할 수 있겠고요. 현재 지금 일봉의 기준선은 굉장히 평평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준선이 이러한 기준선의 값을 정하는 그 원리가 26개 기간, 26개 캔들의 고가와 저가를 평균 낸 값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상승 범위 위로 올라선 구간에서 캔들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준선이 끌어올려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진행되는 캔들에서 이 가격적인 범위를 이탈 없이 유지할 경우 일봉상 기준선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기준선과 전환선의 평균인 선행 스팬 1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시점부터 이제 구름이 다시 한번 조금 더 두꺼워지는 움직임으로 가격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접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범위를 이탈하지 않고 어떤 가격적인 구조를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조지표를 통해 일봉 차트를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여전히 지금 일봉상 이런 MACD 데드크로스의 영향 범위 내에 있고 히스토그램의 저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은 톰디마크 시퀀셜상 하락 셋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캔들 구간에서는 이러한 셋업의 연속 기준이 이 캔들의 종가가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일봉이 29,874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오늘 진행되는 캔들의 셋업이 하락 셋업이 끊어지면서 상승 셋업 1번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전 기준봉과 비교해 봤을 때 오늘 만약에 상승 셋업의 1번으로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기준봉 1번 기준봉과 비교해 봤을 때 저점이 조금 낮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봉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최소한 2개, 3개 이상의 상승 셋업의 연속까지 확인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일봉 차트의 보조지표에서 챙겨 가시면 되겠고요. 자, 4시간 봉 차트를 통해 살펴보면 이러한 가격적인 움직임은 조금 더 이제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구간에서 저점 신호가 컨펌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죠. 자, 반등이 나오고 막힌 구간은 월봉 시가와 4시간 봉의 선행 스팬 D가 겹치는 구간. 이 구간이 어떤 이탈, 내려올 때도 이제 중요한 이탈의 기준이 되었던 만큼 이제 올라올 때도 중요한 돌파의 기준으로서 이제 플립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한 구간에서 이제 여전히 저항을 받으면서 가격적인 범위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자, 큰 틀에서 우리는 31,500 그리고 29,500의 이제 범위를 상정할 수 있고, 자, 이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범위 구간을 좁힌다고 한다면, 자, 이러한 구간들도 이제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에 대한 언급 전에 체크했던 레벨들이죠. 상단으로는 38,000, 하단으로는 29,800 구간을 이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좁아진 어떤 가격적인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단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자, 유동성이 부족하게 된다면, 자, 그러한 유동성을 이제 가고자 하는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또는 선물시장의 반대 포지션에 과열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유동성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도 마찬가지지만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29,500을 이탈하는 깊은 하락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 다이렉트로 가기보다는 최소한 3800 구간까지의 상승 이후에 하락을 만들어야 이 구간을 깰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승의 관점에서도 현재 지금 이러한 것들을 원웨이로 돌파하기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시장이므로 또 마침 좋은 재료가 있죠. 7월 12일 날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의 공포 심리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자, 오늘 일봉의 범위에서 자, 이러한 가격적인 하락을 이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시장에 낙폭을 만들 경우, 자, 29,500 구간 근처까지 강하게 떨어뜨린 이후 V자 반등을 만드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자, 오늘 일봉 범위 내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고 이 범위 구간 내에서 가격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지금 많이들 보시고 있는 다략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소렴 구조의 이탈을 보시고 계시겠죠. 이러한 소렴의 구조가 한 차례 더 연장될 수 있는, 수렴의 연장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빨리 내주고 어떤 그런 유동성의 확보를 근거로 한 방향성을 빨리 내주지 못한다면 수렴이 한 차례 연장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가격은 또 이러한 구간에서 이렇게 또 수렴이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봉 범위에서 이제 가격적인 낙폭이 좀 크게 나온다. 29,500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자, 이 구간에서 빠르게 이 구간에서의 이제 하락을 만들면서 유동성을 확보 이후 강하게 올려칠 수 있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한 차례 수렴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4시간 봉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지표를 통해 한 번 더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간에서 자, 반등을 만들었지만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제 톰 디마크 시퀀셜상, 자, 이렇게 한 차례 하락 셋업을 1번부터 9번까지 완성시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 하락 셋업이 퍼펙트 셋업으로 끝났다.
그리고 톰 디마크 시퀀셜상의 지지 라인을 깼다. 자, 퍼펙트 셋업은 거의 확정적으로 카운트다운을 가져가기 때문에 자, 이 셋업이 이렇게 진행된 셋업의 강도 그리고 완성도가 매우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연장 카운트다운을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캔들의 이제 하단부를 보시면 이러한 카운트다운이 1번부터 현재 9번까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톰 디마크 시퀀셜의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카운트다운은 맥시멈 13번까지 카운트되고 그 13번이 카운트가 완료된 시점에서 어떤 강한 추세 반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9번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이러한 강한 하락 셋업, 퍼펙트 셋업의 영향 범위인 카운트다운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도 압박이 나오고 있다. 하방 압력이 잔존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수렴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현재 지금 9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카운트다운은 13번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4시간 봉 차트에서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하방 압력을 받는 추가 구간 동안 가격적인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한 움직임이 나와서 이제 카운트다운이 13번까지 완성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강한 추세 반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만약 가격 범위 구간 하단 약 29,500불 근처까지 이러한 카운트다운이 진행되면서 하락을 만들었다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한 범위 구간 하단까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지금 RSI, 4시간봉 RSI가 50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RSI의 추세 구조상 고점으로 형성된 추세 구조를 돌파하고 이제 빠르게 리테스트를 하면서 다시 50선에 대한 도전을 이어갔으나 자, 이런 50선에서 다시 한번 꺾여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돌파한 추세선에 대한 리테스트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 자, 근데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시점까지도 이제 다시 한번 꺾여 내려온다는 것은 이제 과매도 구간 가까이 내려올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 범위 구간의 하단 29,500 정도까지의 가격 하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 하락이 진행이 된다면 연속적으로 진행됐을 때 현재 지금 9번까지 카운트다운 된 자, 이런 카운트다운이 13번까지 카운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구간에서는 어떠한 이제 보조지표상의 과열 해소는 물론이거니와 자, 이러한 보조지표상의 이제 반등 신호까지 다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범위 구간 하단까지 만약에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올 경우 강한 반등, 자, 빠른 하락과 거기에 이어지는 강한 반등으로서의 이제 추세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CME 날 차트를 통해서도 현재 이러한 구간, 이런 가격 범위 구간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장중에는 이탈할 수 있겠으나 종가상으로는 이런 범위 구간의 하단을 지켜내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현재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구간, 이 범위 구간에 대한 방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상단의 갭에 대한 도전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이제 거시경제들의 지표들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좀 시사하면서 테오도미넌스 차트가 이제 추세선 아래로 다시 내려갔다가 자, 이러한 모습으로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여기서 바로 내려가지 못하고 한 차례 다시 한번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비트코인 가격과는 테오도미넌스는 이제 반비례를 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저항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을 자,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에서 해볼 수 있겠고요. 자, 달러 인덱스 역시 메이저 지지라인 근처에서 현재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현재 지금 그러한 힘들이 이제 어떤 반등의 힘이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달러 인덱스의 강한 하락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어떠한 이제 다른 자산군들의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이러한 구간에 대한 이탈은 꼭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모습이다 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여전히 메이저 지지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달러 인덱스가 방향성을 내줘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달러 인덱스의 약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달 진행되는 경제 이벤트들은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일봉 구간은 가격 하락을 더 반겨야 하는 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먼저 올라갈 경우 떨어지기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약 3800까지의 상승 이후 다시 강하게 내려 꽂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오늘 일봉 범위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가격이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반길 만한 요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어떤 상승 없이 바로 떨어지더라도 이러한 가격 구간 하단부 29,500을 이탈하는 깊은 하락을 만들 수 있는 하락 동력은 충분치 못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에서 한번 떨어져 준 이후에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으로 이러한 상단에 있는 구름과 어떠한 저항 매물대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도전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깰 수 있는 모습으로 가격이 진행되는 것이 상승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그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떤 가격 범위 구간을 벗어나기 위한 유동성이 현재 지금 굉장히 부족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조금 주목을 하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관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제가 또 추가로 공지를 드리겠지만 이제 현재 계획은 내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출발이 내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가족 행사 때문에 아마 뭐 크게 일정상 변경이 없으면은 이제 주말 전에 주말쯤에서 올라올 것 같은데 약 이제 3일에서 4일 정도 시골을 좀 내려가야 할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는 좀 제한될 것 같고요. 제 이제 저는 작업 공간에서 이제 어떤 코멘트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업로드해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황을 분석함에 있어서 저 역시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시골에서 내려가서 이제 시골에서 시간을 좀 보내는 동안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일을 보면서 가족 행사도 하고 좀 약간 머리도 좀 식히고 할 텐데 중간중간 중요한 이제 알람이 울리는 움직임들이 나올 경우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코멘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며칠 안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고요. 유튜브 영상은 이제 가족 모임 잘 참여하고 시골에서 올라온 이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보시였습니다.